현역가왕 2 준결승 진출 탑 10유출. 팀미션 대이변. 1월 7일. 누가 결승행 티켓을 거머쥘까? 현역가왕 2와 미스터트롯 3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한 회차씩 결방하는 가운데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유튜브 영상에 집중됐다. 약 3주 늦게 시작한 미스터트롯 3위 경우 소년 가수 유지우의 정령 2단연 치고 올라왔다. 유지우가 미스터트롯 3일회에서 부른 정령 무대 영상은 2일 오전까지 총 150만 회 재생되며 전체 가수 영상 중 1위를 달렸다. 유지우는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박지현 등 마스터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감성으로 시청자들의 광크를 받고 있다. 데뷔 21년차 가수 김용빈이 선을 보인 A는 118만 뷰로 2위를 유지했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 방송 전부터 무룡, 춘길, 모세, 손비나 등과 더불어 흥행을 이끌 가수로 손꼽혀왔다. 가수 박지우가 부른 조항조의 명곡 인생아 고마웠다 무대도 인기다. 이 영상은 2일 오전까지 98만 회 재생되며 100만 뷰 진입을 눈앞에 뒀다. 박지우의 인생아 고마웠다가 이날 100만 고지에 올라서면 미스터트롯 3는 방송 2주차 만에 100만 영상 3개를 배출하게 된다. 미스터트롯 3위 경쟁 프로그램 현역가왕 2위 가수별 무대 영상 경쟁도 뜨겁다. 박서진이 현역가왕 2, 3회에서 팬들의 선물한 광대 무대 영상은 208만 뷰를 찍으면서 가장 먼저 200만 고지를 돌파했다. 현역가왕 2 인기 스타 최수호의 지명을 받고 3회에서 처음 무대를 밟은 박서진은 여유 넘치는 노래 실력과 신들린 장구 연주로 팬들을 환호하게 했다. 2위는 강문경의 옛날 애인이다. 강문경의 옛날 애인 점수가 27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영상의 인기가 대단하다. 이 무대를 계기로 강문경의 팬이 됐다는 현역가왕 2 시청자도 많다. 현역가왕 2 황금막내 황민호는 신봤다 신봤어가 115만 뷰, 천년악 203만 뷰를 각각 올리며 기록 부자가 됐다. 진해성의 연락선 215만 뷰로 4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에녹의 아모르 파티가 110만 뷰, 환희의 무정브루스가 108만 뷰, 강문경의 물레방아 도는데가 107만 뷰, 양지원의 가슴 아프게가 104만 뷰로 10위권을 형성했다. 2. 진해성 송민준 김중현이 끌어올린 현역가왕 2 시청률. 결방한 미스터트롯 3화 2라운드 대결 양상은? MBN 현역가왕 2에 이어 TV조선 미스터트롯 3가 방송을 미루면서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시청률 경쟁이 쉼표를 찍게 됐다. TV조선은 1일 공식 채널을 통해 2일 전파를 탈 예정이던 미스터트롯 3회를 결방한다고 발표했다. 미스터트롯 3 결방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의 영향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일주일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이미 현역가왕 2 제작진은 2024년 마지막 날 내보내려던 6회를 결방했다. 현역가왕 2와 미스터트롯 3가 일주일 쉬어가게 되면서 팬들의 관심은 다음 주 나올 시청률에 쏠렸다. 현역가왕 2위 시청률은 1회 8%로 나쁘지 않게 출발했으나 2회 비상계엄 여파로 본방송이 쪼개지면서 4.4%로 급락했다. 현역가왕 2는 박서진과 신유가 중간 투입된 3회 8.1%로 시청률을 회복했다. 김중현, 성리의 퍼포먼스 대결과 진해성, 강문경의 정통 대결, 송민준과 나카자와 타쿠야의 한일 대결이 펼쳐진 4회에서는 9.4%를 찍었다. 패자부활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진해성, 김중현, 재하, 양지원, 송민준 조의 둥지가 빛난 5회는 마침내 11.1%까지 시청률이 올라갔다. 미스터트롯 3는 전통의 트로트 경연 강자답게 1회부터 12.9%를 기록하며 현역가왕 2를 제압했다. 1회의 화제성은 김용빈과 유지호, 박지후, 춘길이 이끌었다면 2회는 박광현, 일산 임영웅부터 추혁진, 이천 조항조, 손비나, 하동 남진, 임찬,
영동 주현미 등 현역부 X가 맹활약했다.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이지훈의 지분도 크다는 평가다. 진해성과 송민준, 김중현, 박서진, 애녹이 출연 중인 현역가왕 2화 첫 방송부터 전통의 강세를 보여준 김용빈, 손비나, 임찬, 추혁진, 춘기래, 미스터트롯 3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등 이틀 간격을 두고 방송한다. 3. 단독, 최동석, 업측 그만, vs 박지훈, 치가 떨려, 올해도 이혼전쟁, 종합.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훈과 최동석의 이혼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 이 단독은 오는 7일로 예정됐던 A씨에 대한 상간자위 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연기했다. 박지훈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소송은 2024년 7월 소장 접수 이후 2024년 8월 첫 변론을 마쳤으며 이후 2024년 10월 두 번째 기일을 앞뒀지만 2024년 11월로 한 차례 더 연기돼 속행된 바 있다. 박지훈과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 2009년 결혼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23년 10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들의 갈등은 양육권 문제로도 번졌다. 박지훈이 경호원을 대동해 교문 앞에서 아이와 함께 하교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 모습을 촬영해 게재한 흰 네티즌이 박지훈이 애들 데리고 몰래 집을 나와 이혼 접수했다. 몇 주 동안 애들 학교를 안 보내고 부산으로 도피. 당연히 임시 양육자 선정도 안 된 상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박지훈이 일방적으로 애들을 안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들 첫 등교 날 박지훈이 경호원 대동하고 나타났고 아빠가 다가오자 발로 아빠를 걷어찼다고 했다. 주변에서 그걸 본 엄마가 많았다고 한다. 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런 논란 속에도 각자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꾸준히 SNS를 통해 공개했다. 별다른 일 없이 이혼 조정을 잘 마무리하나 싶었지만 쌍방상간 손배소 제기로 또 한 번 두 사람의 갈등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박지훈은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억울해도 대응 한번 하지 못했다. 라며 하지만 이제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저는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다. 또한 내가 오랜 남사친인 B씨와 미국 여행을 한 부도덕한 아이 엄마가 돼 있던데 당시 출장길에 미국에 사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걸 최동석도 알고 있었다. 그 친구와 나는 그런 이성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주변 지인들을 포함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너무 잘 알면서 언론에 이를 자극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정말 너무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당시 박지훈의 소송 제기 이후 2차 변론 기일을 앞뒀던 최동석은 2024년 9월 30일 박지훈과 박지훈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 자료 손배소를 제기하고 박지훈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박지훈의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는 개인사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개인사로 피로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라고 전했다. 최동석도 제 지인이 박지훈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박지훈과의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두 사람은 2025년 새해를 맞아 나란히 각자 인사말을 남기고 기부 행렬에 나서기도 했다. 박지훈은 12월 31일 자신의 계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이 곧 밝아오겠지요. 깊은 아픔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회복과 희망이 있길 바랍니다. 라며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조금씩 미소 지을 수 있고 한 발 물러서기도 열심으로 다가가기도 또 보듬고 안아보기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다. 박지훈은 최근 자녀들과 미국 뉴욕에 여행을 간 근황을 알렸고
최근 제주항공 추락 참사 소식에 여행지에서 직접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했고 이 사고로 인해 총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오는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최동석도 12월 31일 새해에는 모두가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전했다.